네,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그 컴퓨터 구조라고 하는 과목하고 좀 연동을 잠시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부홀대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먼저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부홀대수하고 또 연동된 게 뭐냐 하면 논리 회로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논리회로를 만들다 보게 되면 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조합회로라고 하는 거하고 순차회로라고 하는 걸로 나눠져 있는데 이 그거를 다 구분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또 저희 그 과목이 논리회로라고 하는 과목으로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부울대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그 조합회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차로가 뭔지, 조합회로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그런 소개 정도로 그냥 끝낼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논리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회로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전 시간에 했던 부울대수에 우리가 공리라고 하는 거를 배웠고 그 다음에 공리라고 하는 거 이전에 우리가 and or not이라고 하는 어떤 저기 연산자라고 하는 걸 배웠죠. 논리 연산자. 그 논리 연산자는 집합에서의 그 합집합,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통 부분을 찾는 이제 그 집합이라든지 아니면 합집합 그다음 뭐 여러 가지들을 아니면 이제 그 여집합 관련된 것들이 이 결국은 이제 그 논리와 관련된 어떤 연산자에 해당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에 실제 우리가 디지털 회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 되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논리 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회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다뤄보게 되면, 이게 회로, 그러면 초창기에 처음에 이제 좀 기술이 아주 이제 낙후됐다라는 것보다 이제 초창기에 이제 점점 이제 그 진보돼서 들어오니까 이 처음에는 저항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시작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이오드니 뭐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 뭐 그런 것들과 또 섞어 가지고 그냥 뭐 코일도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진공관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트랜지스터가 나왔어요. 트랜지스터 우연히 발견된 거다라고 보는 게 나와 있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어떤 회로를 보게 되면 그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장치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기본으로 한다, 진공관을 기본으로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논리 회로에서의 어떤 기본이 되는 거는 뭐냐 하면 기본 구성, 음,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에 따르면서 뭐 다른 그 붙이기 나름이지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트랜지스터라든지 아니면 다이오드라든지 하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만드는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게이트라고 부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게이트가 문인데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이거 디지털 회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소재다. 그래서 이거는 게이트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게이트는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논리 연산자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의 일대일 대응이 되는 걸로서 게이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 논리 연산자 전 시간에 했던 거 보게 되면 엔드라고 하는 논리 연산자가 네, 화면이 안 나와요? 네, 잠깐만요.
이게 나왔나요? 그래서 이 연산자로 ND 연산자, 오화 연산자, 그다음에 낫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것들이 다 관련되기는 이제 그 집합이라고 하는 거 관련된데 이제 집합은 나중에 뭐 얘기하도록 하고 집합에 대해서 따로 다를 때 얘기하도록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결국은 and라고 하는 거와 오화라고 하는 거와 not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는 연산자인데 여기는 연산자가 아니라 부품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AND 게이트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그냥 게이트 이렇게 붙였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AND 게이트 안에는 트랜지스터를 몇 개를 쓰던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인풋이 몇 개가 되면 트랜지스터가 뭐 그거가 두 배가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뭐 그런 어떤 모습에 갖춰졌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거는 여기서 다룰 내용이 아니니까 일단 이 접어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 이렇게 된 거를 보게 되면 여기는 우리는 이렇게 곱하기 표시처럼 나타내기도 하고 더하기 표시처럼 나타내기도 하고 이 나 표시처럼 나타내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기호로 나타낸 거죠. 연산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기호를 나타낸 거다. 그럼 여기는 뭘로 나타내야 되냐 하면 회로다 보니까 회로의 어떤 회로도의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림에 대한 걸로 나타내다 보니까 우리가 저항 그러면 이렇게 그리기도 하죠. 그 다음에 코일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그런 식의 이 모습을 나타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end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그리자. 그리고 출력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쪽에다 이렇게 붙이자 했는지 작게 그렸는데 나중에 좀 더 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화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데다가 뾰족하게 나오고 입력이 이렇게 들어간 걸로 나타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따 다시 그리도록 하고 여기도 낫인데 이 삼각형 모양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린다. 이제 동그라미가 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의 걸 가지고 이 회로를 그림으로 나타내도록 하자. 물론 이와 같이 논리 연산자로 만들어져 있으면 뭐가 이 구축해서 만들 수 있냐면 논리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논리식이 만들어지면 이 논리식은 다시 뭘로 구성이 되냐면 논리 회로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논리회로는 다시 논리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식을 간략화했다. 그래서 간략화된 논리식이다라면 이 논리회로도 간략화됐다는 거죠. 간소화 때는 간략화된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회로가 간략화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그만큼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작게 그렸는데 지금부터는 AND라고 하는 이 연산자와 관련됐을 때 어떤 이제 그 게이트에 대한 거를 보자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동작은 이렇게 AND 연산자와 관련된 거다 하죠. 그 연산자를 곱하기 표시를 하자. 전 시간에 이와 같이 입력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력 두 개짜리를 가지고 하자 되겠죠. 그래서 X하고 Y라는 입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출력 F라고 표현하고 여기 이런 식의 표현됐다면 입력이 두 개가 있을 적에 가능한 모든 수는 몇 가지냐 그랬죠.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거 꺼졌다 켜졌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꺼지면 0, 켜지면 1. 그래서 off와 on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가 꺼졌고 이것도 꺼졌을 때 또는 이게 켜지고 이게 켜지고 원래 그런 가지수다 보니까 2의 2승 네 가지의 경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가 입력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수를 보게 되면 00, 01, 10, 12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여기 이렇게 된 게 지금 and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게 진리표죠. truth table.
그럼 이거는 다시 뭘로 그릴 수 있냐면 이와 같이 게이트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게이트를 표현하는데 게이트 중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걸로 나타내자. 입력 부분에 보게 되면 X라고 하는 입력과 Y라고 하는 두 개의 입력이 있고 출력 부분에 F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그리면 아 이건 엔드 게이트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패러더를 그려놓고 나면 아 이건 엔드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쭉 모여져 있으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동작은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걸로 진리표를 환산할 수 있고 또는 이거를 다시 또 저희 그 바꿔서 얘기한다면 F는 X하고 Y라고 하는 걸로 AND 표시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죠. 물론 여기 이거를 곱하기 표시가 아니라 에스터리스크가 아니라 도트로 표시하기도 하고 또 나의 큰 문제가 없다.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럼 생략해버려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한다면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쓰게 되면 좀 길어서 이 지금 시각적인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생략하든지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nd라고 하는 이런 부품에 대한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품에 대한 거를 만들 거냐? 만들어도 되죠, 물론. 근데 굳이 만들 필요 없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시중에 만들어져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갖다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게이트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름을 좀 달리 불렀다.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건 이미 써먹었고, 진공관이라고 하는 베큐um 튜브라고 하는 것도 이미 써먹었고, 뭐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도 써먹었으니까 게이트라고 이름 붙이죠. 이제 더 커져가지고 다른 이름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뭐 또 이 이름이 다르게 나올 테니까 그때 와서 보시면 되겠다. 두 번째는 오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오화 게이트. 그래서 오화 게이트는 다시 저와 같이 오화 연산자하고 연동이 돼 있다. 오화 연산자는 일반적으로 더하기 표시로 쓰는데 더하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거는 오화 그래서 결국은 1 더하기 1처럼 되는데 읽을 적에는 더하기라고 읽지 말고 오화라고 읽어라. 그래요. 여기도 진리표부터 써보게 되면 x하고 y라고 하는 입력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출력 f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가능한 입력의 케이스는 네 가지가 얻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가능한 출력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진리표라고 얘기하고 이런 진리표를 가지고 모든 동작을 표현하게 되면 엄청나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그 다음에 회로를 가지고 이제 그 머릿속에 상상하려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그리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기 시작한 게 이렇게 생긴 거다. 이거죠. 여기 출력, 그 다음에 입력,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그린다면 입력이니까 화살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여기는 입력이구나라고 하는 걸로 안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논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논리식은 이걸로 표현되고 이건 다시 이렇게 돼서 서로 간에 이렇게 호환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이렇게. 이때는 x하고 y라고 하는 입력밖에 없고 그때 기호는 이렇게 플러스처럼 나타내는데 플러스라고 읽지 말고 x오와 y라고 읽어라. 정확하게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낫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and, or와 not이라고 하는 세 개에 해당되는 부품들만 있으면 모든 논리 회로를 다 구축할 수 있고 그 논리를 다 구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디지털 회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아날로그 쪽은 조금 다른 얘기고 디지털 쪽만 얘기하겠다. 그래서 낫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산자가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동작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로 부품이 만들었을 때 그걸 갖다가 게이트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낫 연산자라고. 낫 연산자를 쓸 적에는 기호로 나타낼 땐 이와 같이 이 프라임 기호를 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죠. 기억자처럼 쓰기도 했죠. 물론 이런 거보단 요거를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향들이 좀 더 커요. 좀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키보드에 이게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거는 진리표를 보게 되면 입력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X라고 하는 거의 입력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반대되는 결과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2에 1승에서 2개 이렇게 나눠. 꺼졌을 때와 켜졌을 때밖에 없다. 반대되는 걸로만 출력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하튼 진리표가 있고 이 진리표에 해당되는 것처럼 똑같이 동작하는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또는 만들어 가지고 구축해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다 이거죠. 여기가 X, 여기는 F. 그래서 입력이 X가 들어가게 되면 F라고 하는 걸로 출력이 나온다. 그 중에 삼각형 부분은 뭐냐면 증폭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동그라미 모습이다 이거죠. 이게 낫을 나타낼 때 동그라미만 나타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논리식으로 표현한다면 X라고 하는 거에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넌 여기다가 낫을 써도 되는 그 기억자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걸로 표현된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이제 그 논리 회로에 해당되는 게이트들을 한번 나열해 봤어요. 그럼 이런 게이트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회로를 구축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여기서는 뭐 다룰 분위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컴퓨터를 갖다가 이제 실제 구현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그 요걸 가지고 실습까지 해보시면서 나중에 부품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nd 그다음에 or와 not 이 세 가지 게이트만 있으면 모든 회로를 갖다가 모든 논리회로 가능하다 이제.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세 종류를 쓰는 걸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죠. 하게 되면 엔드라는 거 어디 가서 부품 가게 가가지고 엔드로 된 거 한 10개 주세요. 오버로 된 거 10개 주세요. 그랬는데 보니까 엔드로 된 거 한 2개 남고 오버로 된 거 1개 남고 뭐 이렇게 남기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동일한 걸 쓰고 싶어 하죠. 우리가 배터리도 1.5짜리 건전지 하나 쓰는 걸 좋아하지 1.5도 쓰고 9볼트짜리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뭐 3.7볼트짜리도 쓰고 뭐 그러다면 아주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를 통일한 걸 좋아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합해서 쓰게 되는데 이렇게 조합해서 나오는 것들 그걸 갖다 이제 지금은 그 외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 게이트들을 보게 되면 예, 다른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게이트들의 종류를 한번 나열해 보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가 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낸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엔드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 낫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갖다가
합성한 거다 이거죠. 이걸 조합한 거. 이걸 조합해야지 만든 게 낸드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낸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하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반도체 칩을 만들면 가능하다면 작게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모스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최적화시키고 또는 이제 그 컴팩트하게 만들 적에는 모스라고 하는 이제 그 물성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할 때는 낸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계하기도 한다. 그때 뭐냐면 이 랜드만 가지고도 모든 게 가능하다. 그다음에 또 노아라고 하는 회로가 있어요. 이것은 이 오아라고 하는 거에다가 낫을 조합하게 되면 노아라고 하는 또 칩이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이제 이 양자역학 그러면서 이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양자 이건 역학은 이제 물리 쪽이고 우리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얘기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분야에서 나오는 게이트들이 많이 사용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익스크로스 오화라고 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 이제 뭐 그 얘기는 했었어요. 이거하고 조금 달리 쓴다면 익스크로시브 노화라고 하는 거가 있다. 음. 자, 이거는 뭐냐면 이 and하고 or하고 not을 다 이제 이거 조합했어요. 나중에 갖다가 조합해서 쓰긴 하는데 이 조금 이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이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만든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트랜지스터 수를 줄여서 하는 방법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회로를 구축하는지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회로를 구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용어라고 하는 분야를 써드렸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먼저 이와 같이 이런 그외 게이트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저희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그렇다면 이 랜드 게이트에 대한 거를 보죠. 랜드 게이트라는 동작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and하고 not을 합쳤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이렇게 생겼으면 AND 게이트라고 얘기했죠. 이건 AND예요. 여기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not을 갖다가 붙였다 하죠. 그리고 이 부분을 F라고 붙였다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 하면 아예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낸드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이거 아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동그라미. 이거를 축약해서 이렇게 그린다. 그리고 축약해서 그러면 이 안에는 낫도 들어있고 이렇게 생긴 부품이 더 들어가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낸드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입력 X하고 Y가 있고 출력 F가 있다라 했어. 여기 네 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지죠. 엔드 쪽을 보게 되면 엔드는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엔드죠, 이게 엔드. 거기다가 다시 낫을 했으니까 여기를 저기 Z라고 할까요? 그럼 이게 Z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낫을 취한 거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Z 프라임이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게 되면 요가 반대되는 값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1, 0. 그래서 이거 혼동할 것 같아서 그냥 이거 지워버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적어도 하나 0이 있으면 결과가 1이 나오는 이런 회로를 갖다가 낸드 게이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진리표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이렇게 또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릴 적에는 이 논리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x, y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not. 이렇게. 따로 기호는 없어요. 이렇게 써요. 입력이 뭐 더 늘어난 거는 이제 생략하고 자, 그다음에 에, 노아 게이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력이 두 개짜리를 보자. 자, 노아 게이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화에다가 낫을 하는데 N자를 갖다가 뒤에다 붙이게 되면 자음이 두 개 겹쳐가지고 발음하기가 곤란하니까 낫이라고 하는 걸 앞에다가 그 N자를 그 앞에다 갖다 붙였어요. 자,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오화였어요. 이렇게. 이게 오화였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낫을 붙였다. 그래서 낫을 붙인 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두 개를 부품을 쓴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아예 제품화돼서 아니 저희가 아예 물성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경우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그냥 줄여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축약해서 이거는 논리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x, 오와 y라고 하는 거에다가 not 이렇게 된 거죠. 진리표상으로 보게 되면 입력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가능한 수는 자, 오화의 경우는 요거 빼곤 다 1이었죠. 근데 거기다 거꾸로 되니까 이렇게 생긴 게 오화였죠. 여기 생긴 게 오화. 그거에 반대되는 걸 구해야 되니까 1, 0, 0, 0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입력에 1이 하나라도 있으면 출력값이 1이 나오는 이런 회로를 갖다가 이 노아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커스 오화라고 익스커스 오화에 해당되는 건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회로를 이제 이그 구축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전 시간에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 거기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로를 구축하고 실제 앞에다가 뭐 이제 프라임도 붙이고 뭐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논리식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로부터 논리를 구축하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입력이 x하고 y라고 하는 것 두 개밖에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걸 카르노 맵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x값이 0하고 1로 둘 중에 하나 가능한 거.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릴 수 있는 걸 진리표라고 그러고 진리표로 보게 되면 회로를 만들어내기가 또는 또 논리식을 간략하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각교 시각적인 효과에서. 따라서 그걸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이런 그림상의 지도 같은 모습, 카르노 맵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본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할까요? 여기 0이고
저렇게 생긴 회로를 그리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한 덩어리, 이 부분이 한 덩어리 이렇게 보이죠. 더 이상 묶을 수 있는 게 없죠. 묶음이라고 하는 거는 2에 지수승계씩 묶인다. 묶음. 묶음 찾는 방법은 이 그 인접한 것들끼리 일을 찾고 일끼리 그리고 이 묶음에는 저희 그 두 개, 네 개, 여덟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수는 2에 n승계씩 묶인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n은 0, 1, 2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접한 게 1인데 여기는 인접한 게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하고 0은 묶을 수가 없다. 대각선은 묶을 수가 없어요. 또 좌측으로도 묶을 수가 없다 이거죠. 따라서 이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요거는 뭐를 대표하냐면 이렇게 가로축을 보니까 x가 1이라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x가 1이라고 하는 경우라는 뜻이고 또 이렇게 보니까 y가 1이라는 뜻이다. 이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x가 1이고 y가 1이라는 건 x가 1, y가 1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스위치가 입력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 출력값에 불이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죠. 1이라고 하는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라 이거죠. 또는 이걸 조금 더 추격해서 한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가로축을 보게 되면 x가 0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로축을 보니까 y가 0이고 따라서 이거는 x가 0, y가 0. 그래서 x가 0이라면 x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리고 y 프라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본다. 그렇죠. 이걸 조금 더 줄여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래서 이때 불이 들어오든지 전구에 불이 들어오든지 이때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거를 논리식으로 쓰게 되면 이게 논리식이죠. 이게 F라고 하는 출력값에 해당되는 걸로 보려고 한다면. 그럼 이거는 이거를 회로를 한번 구축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회로. 근데 무슨 회로냐? 논리 회로 단. 논리식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다시 써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입력이 x하고 y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x라고 하는 입력과 y라고 하는 입력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 중에 이거는 뭐냐면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은 x 프라임이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도 y 프라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항에 해당되는 거는 어떻게 만드냐? 여기가 이렇게 an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생략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와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묶으면 이게 바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첫 번째 항에 해당되는 거다. 자, 두 번째 걸 보게 되면 x하고 y죠. 따라서 여기는 x는 여기서 그냥 따오면 되겠다. y도 여기서 따오면 되겠다죠. 따라서 이렇게 y에 해당되는 걸 하나 이렇게 붙이면 되겠고 x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x 프라임 and y 프라임이고 여기는 x, y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하기 표시라고 하는 걸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더하기 표시라고 되는 건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하라고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게 F라고 하는 거다. 자, 이게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입력 스위치에 하나 달아주는 거죠. 여기다가 사실 X라고 썼는데 제가 여기 Y라고 썼고 여기는 스위치를 이렇게 달아주라는
5V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달아주면 이거 누르면 5V가 들어가겠죠. 여기가 5V가 들어가 뭐 5V가 됐든 1V가 됐든 1.5V가 됐든 그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전압이 어때 들어가면 여기는 반대되는 게 나온다. 뭐 그런 뜻의 이 회로를 구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스위치다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구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용어라고 하는 거가 몇 개 나왔는데 용어 다루는 부분에 보게 되면 최소한 민텀이라고 하는 최소항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분명히 최대항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최소항이라는 말을 썼겠지라고 하는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거는 맥스텀이라고 하는 최대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implicant라고 하는 말을 써요. imply라고 하는 함축한다라는 거죠. implicant란 말도 쓰지만 큐브라고 하는 말을 써도 큰 문제는 없다. 물론 이거나 이거나 뭐다 섞어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 그냥 implicant 써도 된다 이거죠. 그 중에 하나가 prime implicant라고 하는 것도 있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더 나간다면 essential prime implicant다라고 하는 것들. 네, 우리가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 수를 쓰죠. 1 말고 이 그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지는 수 2, 3, 그다음에 5, 7, 뭐 이런 것들 11 이런 것들이 다 프라임 넘버라고 하듯이 이 최대의 어떤 나눠지는 게 그 한 덩어리를밖에 없는 경우 프라임 인프리컨트도 인프리컨트 중에 가장 큰 덩어리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말로 번역해서 주황이라고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거는 필수 주황이다. 네, 이런 걸 하나 볼게요. 자, 여기 요 사이에는 항상 해밍 디스턴스가 1이어야 된다라고 했어. 하나의 변화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0일 다음에 10이 아니라 11로 이렇게. 요거의 변화는 하나씩. 여기서 변화 하나. 여기에 변화 한 개. 이렇게 된다. 이죠. 이걸 해밍 디스턴스가 1이래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도 해밍 디스턴스가 1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도 1. 자, 이런 경우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기고 나머지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0이라고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생긴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묶음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요거 그냥 하나만 볼게요. 요거 하나만 보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가 0이고 그리고 y도 0이고 z도 0이라는 뜻이죠. 요거를 보게 되면 여기는 x가 0이고 y가 0이고 z는 1이다. 요거는 x가 1이고 y가 0이고 z가 1이죠. 그래서 x가 1이고
그리고 y가 0이고 z가 1이다. 여기는 x가 1이고 y가 1이고 z가 1이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다 x, y, z라고 하는 이 세 개에 해당되는 인풋이 다 사용되죠. 그리고 다 1인분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냐면 모든 입력에 해당되는 거가 사용된다. 모든 입력 변수가 사용되죠. 변수가 사용된 어떤 표현이죠.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최소항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F라고 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걸 찾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F는 이렇게 써도 된다.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O와 X 프라임, Y 프라임, Z, O와 X, Y 프라임, Z, X, Y, Z. 자,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회로는 동작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회로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하면 X, Y, Z라고 하는 세 개에 해당되는 입력 장치가 들어가겠죠. 여기 스위치가 들어갈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X 프라임, Y 프라임, Z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렇게 하면 X 프라임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Y 프라임이 되고 여기다 다시 낫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게이트 부품을 쓰게 되면 Z 프라임이 됩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X 프라임 and Y 프라임 and Z 프라임. 따라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 요거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여기가 X 프라임, Y 프라임, Z니까 여기도 X 프라임, Y 프라임, Z. 여기가 X 프라임이 있었으니까 여기 잘 따다가 붙이면 될 테고 Y도 잘 따다 붙이면 되겠다. Z는 여기 없으니까 여기서 따다 붙이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긴 걸 쭉 붙여가지고 맨 마지막에 X, Y, Z까지 하게 되면 여기 X에 해당되는 거 여기다 붙일게요. Y에 해당되는 거, Z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네. 이거를 다 오화를 해서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냐? 그냥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기는 전구를 붙일 거다. 이거죠. 꼬마 전구를 붙여서 불이 들어오게 한다. 여기 전압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여기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여기 부품들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되게 되면 이런 AND 게이트가 몇 개 사용되냐면 하나, 둘, 셋, 넷. 입력이 세 개짜리 AND 게이트가 네 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OR 게이트가 또 이렇게 네 개 입력 자리가 또 들어가겠죠. 하나 더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된 것들은 다 뭘로 만들었냐면 민텀이라고 하는 걸로만 만들었다. 최소한으로만. 네, 최소한으로 표현한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저희가 축약해서 간략화해서 나타내자 하죠. 그러면 이렇게도 나타내면 되겠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러면 우리가 묶음을 찾을 수 있죠. 이런 묶음. 이런 묶음. 그다음에 이것도 가능한 묶음이 되죠. 그럼 요 묶음을 한번 볼게요. 요거. 요 묶음을 보게 되면
이 묶음은 x가 0이고 여기서 보니까 변화가 없는 것만 찾으라 했죠. y가 0인 것만 변화가 없죠. 그래서 y가 0인 것만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거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다. 이거에 대한 묶음은 x 이렇게 보니까 x가 1일 때고 여기 세로축을 보게 되면 z가 1인 경우만 남죠. 따라서 x가 1, z가 1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것도 세로로 되는 이것도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x가 0이네. 여기는 x가 1이네. 그래 x값은 지워버린다 이죠. 필요 없다 이죠. 0도 되고 1도 되면 생략하고 요거만 그러니까 y가 0, z가 0. 그리고 z가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거는 y 프라임 z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가장 큰 묶음이죠. 요거 하나는 민탐이었고 이렇게 가장 큰 묶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를 프라임 임프리컨트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프라임 임프리컨트가 되는 거죠. 이것도 보니까 가장 큰 프라임 임프리컨트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회로를 보게 되면 이건 이렇게 썼지만 이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조금 더 축약하게 되면 이거 x 프라임 y 프라임 와 요거 먼저 쓸게요. x z 그다음에 y 프라임 z.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일죠. 근데 요 일을 보게 되면 묶음에 반드시 딱 한 번만 들어갔죠. 근데 여기 일은 이 왼쪽에 있는 이 묶음에도 들어가고 요거는 여기 묶음에도 들어가서 다 두 번 묶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딱 한 번만 묶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만 묶인 이런 거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 중에 이거와 요거 색깔을 좀 여기서 이제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세요. 이거와 이거는 요거 때문에 꼭 뒤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필수 조항, 그리고 이센셜, 이센셜 프라임 임플리컨트다라고 얘기한다 해서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 항은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써도 상관없다. 생략 가능하다. 요거는 필수죠. 주황은 주황인데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렇게 한 거다. 그럼 아까 이와 같이 게이트가 입력 엔드 게이트가 4개, 그다음에 오화 게이트가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 게이트가 엔드 게이트가 3개, 오화 게이트가 1개 이렇게 되겠죠. 그나마 이것도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x 프라임 y 프라임 x z 이렇게 생긴 걸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간략화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회로는 똑같은 회로인데 저거하고 똑같은 회로인데 요거만 가지고 동작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는 입력이 x, y, z 세 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항에 해당되는 거 x 이렇게 하게 되면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또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Z는
Z 프라임은 안 쓰죠. 따라서 안 쓰는 걸 굳이 만들어 놓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기 엔드 게이트로 이거 하고 여기가 X 프라임, Y 프라임. 그 다음에 이제 X하고 Z. 이렇게. 그리고 우와. 자, 여기 실제 여기는 더 연결이 되겠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렇게 전구를 붙이는 방법이겠죠. 여기는 스위치를 달아서 껐다 켰다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는 거죠. 나머지 이런 용어들에 대한 거는 여기서 그 핵심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요. 요거 아까 낸드 게이트, 노아 게이트를 깨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 그런 회로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수의 표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